네, 서울시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안에 8만 가구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화했습니다. 관련해서 주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숫자는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하냐 이 실질적인 방안이 좀 나왔는데.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국토부가 이제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서울이나 또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발표를 했고요. 9.13 대책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19일 날 사실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아마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약 8만 호를 이제 약속을 하긴 했지만 2만 5천 호 정도를 그때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지역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8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들을 좀 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제 이야기했던 사실은 국토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 부분을 끝까지 막고자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심리적인 부채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시키면서도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보다 좀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8만 호 공급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지금 계획을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가 결국 그린벨트 공급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반대했고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쥐어짠 느낌도 좀 드는데 이 방식이 결국에는 목적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가 안정?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데요. 사실은 서울 도심지에 있어서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또 서울시 내에 있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부분들의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을 봉쇄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우회 노선을 찾다 보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짜투리 땅들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기기묘묘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도심지 내에 도시 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용도 지역의 부분에서 기준을 갖다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물량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 짜맞추게 한 그러한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자체가 여러 가지 해당되는 지역에서 주민 반발도 좀 예상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현실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들도 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갖기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제 오늘 내놓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에서 눈길을 가장 끌었던 부분이 이제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 그 땅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인데 현실성 측면에서 이 방식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방식 등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성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전 정부가 사실 행복주택 개념을 컨셉을 가져올 때 실질적으로 어떤 철도나 부지 주변에 있어서 유부지를 활용하면서 철도 위에 어느 고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용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법들을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토지 부분에 있어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현실성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북부 간선도로 위에다가 사실은 상당수의 어떤 그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주택도 공급하고 또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다는 상당히 이제 아마 게이트 타워라고 해가지고 아마 오사카 쪽에 그런 부분의 모델 케이스를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진이라든지 공사상의 애로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한 공급 물량도 한 1,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얻는 결과물에 비해서 비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한 또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예상이지만 이 과정 자체도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까지는 굉장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오늘 이제 공급하기로 했던 그 8만 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공공주택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 뭐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으로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OECD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갖다가 10% 정도로 보시고 서울의 현재 어떤 비율 자체를 9%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국 평균이 한 5.6%에 불과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서울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어떤 임대주택 비율이 좀 확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공공주택 공급 통해서 주로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0%를 상회하는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국 전체 주택시장의 일정 부분에 국한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반응 자체가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주택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을 이렇게 무리하게 여러 가지 택지를 임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쪽에다 밀도를 높여서까지 하면서 확보하는 것이 과연 전체 서울 시민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번 하는 질문이긴 한데 뭐 가장 그 관심이 있는 질문이 결국은 이제 집값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뭐 1년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정부의 신도시 그리고 또 오늘 서울시 공급대책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 서울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빨라야 2021년 내지 22년부터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인데요. 이러한 장기 계획 자체가 당장의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 부족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 전망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세 시장이 다소 안정적으로 가는 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내년은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 부분은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쪽으로 전망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뵙겠습니다.